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제가 5일 날 찍고 있고, 여러분이 아마 보시는 시간 12월 6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3 분기 실적 총 정리했잖아요.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오늘은 좀 토요일 날 하고, 제가 사실 이제 내일 또 이거를 함께 배우고 하나 더 다른 주제로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거 요즘에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가.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 요거 올리고 내일 올라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오전에 요거 찍고 생각하기로 해 가지고, 어쨌든 3 분기 실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효성중공업, 이렌텍,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현대마린엔진, 제 얼굴을 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마린엔진,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대덕전자, 현대그린푸드, SK가스, 현대오토에버, 서부T&D, 동국제약, 세진중공업, 디지털대성, 원인버튼, 되게 많죠. 근데 뭐 효성중공업 아시겠지만 정말 뭐 요새 변압기로 잘 나가는데, 지금 요게 매출 증가율이고요.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 이제 기대보다 잘 나왔던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효성중공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AI 시대 전력 슈퍼사이클의 갓 공업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봤고, 네, 정말 대단하죠. 뭐 이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실제 오긴 왔죠. 오긴 왔고, 3 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고, 폭발했고요. 시장 기대보다 잘 나왔고, 사실 이제 미국 법인이 워낙 좋아요. 또 이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만 생각하지만 사실 전력기기는 그 전력망 교체가 더 커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 그리고 변압기 쇼티지, 공급 보정, 지금 주문해도 5 년은 걸려요. 그래서 이익률도 17.1%에 달하고, 그리고 수주 잔고도 지금 11 조를 돌파했고, HVDC 고전압 직류 선조, 우리나라도 이거 깔죠. 거기에 이제 변압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이제 주가가 부담이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최근엔 부진하다. 실적은 나무랄 데 없다. 그래서 조정은 또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렌텍은 정말 오랜만에 좀 나왔던 기업인데, 이렌텍이 원래 그 배터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담배와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전자담배. 근데 여기도 좋아요. 그죠? 신제품 신시장이 터지고 케이스 물량도 증가했고, 다만 LG전자가 가정용 원래 이 회사가 ESS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간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LG전자가 가정용 사업을 철수해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저게 좀 잘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LG엔솔이 그 배터리 팩 이거를 이제 이렌텍으로부터 또 일부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LG엔솔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 그래서 배터리 이제 보호 회로 모듈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이제 보호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엔솔 이제 바톤 터치하고, 또 동남아 쪽에서 인도나 이런 쪽에서 혼다랑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전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토바이죠. 여기서 좀 성과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중국 쪽에 뭐 전기차 수주도 받았고, 폴란드 투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팩 있죠. 한마디로 배터리 쪽하고, 그러니까 주로 배터리 쪽하고 여기 전자담배 요 두 가지로 뭐 좋은 실적 냈고, 드디어 완벽하게 부활했어요. 그래서 더 센 LG 동생이 채워준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ESS가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내에 요 GPU 클러스터가 수천 대인데, 이게 대형 원전 1 기가 1 기가인데, 요 데이터 센터 요게 1 기가와트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전력이 중요한데, 이게 앞으로 800 볼트짜리 ESS, 그러니까 800 볼트짜리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거예요, 27 년부터. 이건 젠슨항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전력 부하가 너무 심해. 이게 보세요, 요동치죠 막. 예. 요거를 이 녹색 선이 ESS가 딱 붙어 있으면요, 이걸 잡아 줘요. 마치 이제 불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불을 막 이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 불 조절 안 하면 요리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 주는 게 ESS고, 요 위의 내용들은 옛날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 앞으로 800 볼트짜리 고전압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27 년부터 ESS가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뭐 여기 이렌텍도 마찬가지로 뭐 LG엔솔이라든가 이런 데 뭐 배터리 팩을 또 공급하니까 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꼭 이렌텍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ESS 시장 커지잖아요. 예, 고런 관련 기업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 구조적 레벨업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3 분기 잠정 실적이 대폭, 확정 실적이죠. 네. 그래서 기대치를 좀 상회했고, 뭐 놀라운 실적인데 주가는 안 갑니다. 예. 뭐 조선주도 똑같죠.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부진할 때가 항상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나쁠까요? 내년도에 과연 꺾일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조선 사이클 내년에 기대하는 건 미국의 군함, 상선, 여기에 또 최적화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니까, 뭐 실적은 나무랄 데 없고 또 엔진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익성 계속 좋아지고, 내년에 이제 미군 해군 함정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마스가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 안 가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의 힘을 믿고 좀 잘 인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요새 부진하죠. 뭐 이제 전쟁이 끝나니만이. 근데 쉽게 안 끝나고요. 아직은. 끝난다고 해도 그 유럽의 그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K2전차 월드 투어 시동했다. 뭐 수주 잔고는 40조. 그리고 앞으로 폴란드에서 그 탱크 1,000대 계약을 맺어야 돼요. 뭐 목표가 1,000대인데 고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예. 이번에 2차 수주까지 따냈고, 뭐 3차, 4차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이 사이클은 이어지고, 그리고 이라크도 기대하고 또 페루나 이런 데도 고객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K2 전차 워낙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밸류도 요새 좀 주가 떨어져서 싸졌어요. 옛날엔 좀 비쌌는데 현대로템이 이제 최근에 빠지면서 유럽 방산 기업보다 주가가 싼데, 뭐 그렇게 할인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본토에 지금 현대로템이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은 이제 심장 뛰는 실적, 명품 엔진의 독주가 시작됐다, 요런 내용인데, 뭐 한마디로 형님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중소형 엔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엔진은 아마 이제 마린 엔진이 다 만들 거고, 이미 몇 개 수주를 받아 놨죠. 그 대형 그 선박에 들어가는 건 현대중공업 형님이 할 거고, 그래서 엔진 위주로 하니까 순수 업체라서 사실 엔진이 더 좋다고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꽤 되시잖아요. 조선사보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뭐 실제 숫자도 좋고, 영업이익률이 24%. 중국에서도 수주받죠. 현대중공업 이 그룹에서 안정적으로 물량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마진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현대미포의 어떻게 보면 하청 역할인데, 이제는 뭐 직계약을 하니까 중간에 그런 마진이, 그러니까 중간 뭐 유통이라고 그러죠. 요게 없어져요. 그래서 비용이 줄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호재, 그러니까 직계약하면서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 부품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의 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품 사업까지 같이 하면서 고성장을 하는 요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이제 많이 요새 한참 그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예. 그래서 원래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 그 내시경 하고 나서 지혈해 주는 거, 넥스 파우더, 그걸로 돈 버는데 일단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 분기에 17억에서 이제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실제 이제 흑자 냈고, 예. 그다음에 이 메드트로닉이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인데 미국의 유통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길 통해서 실제 또 파트너십 맺어 가지고 영업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큰 그 어떤 유통망을 하나 확보한 거죠. 이게 해외 진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유통망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또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이죠. 넥스피어 F죠. 관절염 통증 치료제. 속분해성. 예. 그 1 년에 2번 정도만. 이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약을 먹거나 해야 되는데, 예, 연세가,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거의 한 80%가 걸린대요. 그만큼 만성 질환이거든요. 고칠 수는 없어요. 완치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1 년에 한 2번 정도만 치료하면 되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 승인 받았고, 미국에 27년에 승인 받을 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저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지만 저희 당사에 나왔던 걸 정리했던 거고,
요게 이제 비정상적 혈관인데 이게 터져요. 그래서 되게 아파요, 여기가. 예, 무릎 관절 주변이. 근데 저거를 이제 요 색전술이라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그 넥스피어 F가 없애버립니다. 그죠? 예. 이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비정상 혈관이 막 생기면서 이게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픈 건데 옛날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했는데 넥스피어는 저런 색전술이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색전 물질을 저기다 넣어 가지고 아프게 만드는 혈관을 차단시켜 버려요. 저기에 산소를 끊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 못 하게. 예. 저렇게 해서 하고 전 세계 인구의 15%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 환자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칠 수는 없고 반복적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승인만 받는다면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지금 실적도 좋지만 미래도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잠에서 깼죠. 이게 참 주가 한참 안 좋다가 요새 아주 날아다녔죠. MLB 기판 아시죠? 그 AI 그 가속기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맨 밑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세계적인 업체고 이제 후발주자로 대덕전자가 뛰어들었고 그래서 뭐 반도체도 좀 좋아지지만 이 대덕전자가 어쨌든 만들었던 이제 뒤늦게 참여했던 MLB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게 플립집 BGA 요 비메모리 요쪽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요게 지금 요새 현대차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판이 로봇하고요. 자동차에 보통 들어가요. PC나. 예. 근데 이쪽 시장도 이제 좋아질 것 같아서 좀 아픈 손가락도 좋아지고 신사업인 MLB는 즐거운 비명. 그다음에 기존에 또 뭐 DDR5라든가 GDDR7, 소캄 이런 것들도 지금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또 잘 나왔고 예, 놀라운 예, 성과를 내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은 아니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제 텍스트 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어떻게 다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미나이가 잘 좀 정리했으니까 약간 뭐 오타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용도 좀 예 그거는 쪼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밥집 아줌마에서 푸드테크 요리사로 변신. 저 CJ 프레시웨이도 그렇고 의외의 숨겨진 참 복병이에요. 예, 두 기업 다 돈 잘 벌고요. 주가 싸고 그죠? 예, 실적 좋고 예, 트렌드도 좋아요. 이게 런치플레이션이라 그러죠. 너무 이제 점심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구내식당 잘 되고 단체 급식이라 그러죠. 근데 뭐 솔브레인이나 병원 같은 데 수주했어요. 인제 여기 이런 데 구내식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을 벌겠죠. 그다음에 웨딩홀, 뷔페, 케어푸드, 그리팅. 그리팅은 이제 노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건강식으로 만든 하나의 음식 브랜드입니다. 요것도 지금 잘 된대요.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이런 수요는 더 늘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엔 되게 고생했어요. 그리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58%나 성장이 나와 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노력의 결실이고 주방의 혁명 스마트 푸드 센터 만들어 가지고 예 비용도 줄이고 생산효율도 올렸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뭐 현대백화점 그룹의 종합식품 기업이고 요건 이제 옛날에 썼던 자료들인데 전국 600개 사업장 갖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전에서요.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수주 만약에 따낸다고 생각해서 이 그린푸드가 같이 가요. 거기서 밥을 줍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단체 급식하는 회사가 같이 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호재가 되겠고 군대 시장에도 납품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번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합쳐서 한 6% 정도 주주환원 수익률 나오고요. 뭐 주가는 워낙 싸죠. 예. 그래서 여기 단체 급식 시장이 앞으로 커질 텐데 저 여의도에 무탄이라는 데 혹시 가 보셨어요? 여기 스테이크 플러블 짜장면이요. 33,000 원짜리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짜장면이. 예. 그 성수 트리마즈 유명하죠, 여기. 아파트. 예. 여기에 또 급식이 있고 군 입탁 급식 시장도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예, 지금 점심 평균값이 9,000 원이 난대요. 단체 급식 시장 커진다. 여기에 대표 주자는 뭐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가스는 우리가 참 이게 가치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장주로도 봐야 돼요. LPG 트레이딩이래요. LPG 가격을 LPG를 사 가지고 이걸로 트레이딩해서 원래 돈을 벌어요. 상사 모델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간 이익 체력이 한 3,000억 정도예요. 예, 그 정도인데 이제 레벨업합니다. 울산의 GPS LNG로 발전하다가 LNG 값이 오르면 LNG를 안 하고요. LPG를 원료로 천연가스를 만들어요. 아니 그 전기를. 여기가 작년부터 가동 들어갔는데
예 돈 버는 돈 복사기가 돼 버렸어요 실제. 그래서 체급이 올라갑니다. 5,000원, 6,000원 이제 펀더멘탈 점프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LNG 벙커링 사업하고 LNG 운반선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원료 주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그 전력 공급하는 그 SK 케미칼에 그 발전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원료 공급도 해요. 그래서 그게 SK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SK가스도 어떻게 보면 AI랑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이렇게 전력만 만들고 뭐 트레이딩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성장주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존버란 표현도 있지만 뭐 충분히 매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오토에버 요새 뭐 난리가 났죠.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 GPU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니까 급등, 로봇 사업, 데이터 센터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분석 보면 서프라이즈 달성했고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 700억 정도. 네, 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요. 향후 전망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예상하는데 원래 좀 PER이 높은데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원래는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담당 회사인데 이제 피지컬 AI 기업이 돼 버린 거예요. 이 피지컬 AI 시대의 지휘자가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지금 변신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돼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엔비디아 블랙엘 50,000 장. 요거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운영하는 게 현대오토웨이버가 주체가 될 거예요. 또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로봇 들어가죠. 이거 컨트롤 해 줘야 되거든요. 예. 학습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할 텐데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겠죠. 예.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앞으로 로봇 30,000대 만들 텐데 그걸 구매를 해요. 현대차가. 구매하면 오토웨이버가 그걸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에 숨겨진 좀 기업이 돼 버렸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이게 소개해 드린 건 되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새 뭐 AI로 공부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직접 꼭 공부를 해 보세요. 찾아 가지고 딥하게. 뭐 예를 들면 '난 현대오토웨이버라도 하나 해 보겠다.' 그러면 실력 늘어요 진짜. 그걸 하나라도 파 보세요. 오늘 한 10개 넘는 기업인데 이 중에 아니면 '단체 급식 파 볼까?' 뭐 현대그린푸드 뭐 그러셔도 되고 SK가스를 파셔도 되고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이 중에 한두 개라도 한번 여러분이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직접 '아 이 기업들 왜 실적 좋았지? 앞으로도 좋을까?' 앞으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고민해 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주가 수준이 괜찮으면 투자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 T&D도 이번에 실적 좋았고 여유주를 물었다. 호텔 뭐 아시죠? 용산 드래곤시티. 요거는 조감도라서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좋았고 한일령 내렸잖아요. 중국이. 일본 가지 마라. 수혜주. 용산 드래곤시티 옆에 하이브 본사 있어서 그 실제 방문하는 이 관광객이 여기서 묵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컬처, 외국인 들어오죠. 중국인 무비자, 한일령, 외국인 관광객 밀물, 용산 지리적 이점, 카지노 GKL 들어가 있어요. GKL 카지노. 그래서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신세계 주가 급등한 거 아시죠?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갖고 있는데 그거 개발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천일고속 막. 근데 이 개발하면 절대 강자가 서부 T&D예요. 아시겠지만 원래 서부 트럭 터미널이잖아요. 그거 개발해 가지고. 예. 그리고 신정동, 용산 나진상가 개발도 앞두고 있어요. 예. 개발해서 돈 버는 회사가 여기 원조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옛날에 그 다른 부지인데 요거 인수해 가지고 여기도 호텔 지어서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여기 특화된 회사예요. 서부 T&D.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도 잘 맞는 기업 같고 서부 T&D가 여기 용산 드래곤시티고 여기 하이브에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서울 호텔 공급 부족한 건 아시죠? 예. 그리고 나진상가 이제 개발 들어갈 거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한대요. 신정동 여기는 계획이고 아마 요거는 아마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허가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개발 사업에서 돈도 벌 걸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제약은 참 주가 안 갑니다.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아쉽고 화장품 마데카 크림 잘 나가고요. 근데 참 저희 당사 정우시 연구원님이 외롭게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이게 주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인사돌 아시죠? 마데카솔. 또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기술도 갖고 있고 주사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잠재력도 있고 마데카 크림 굉장히 호평 받고 있고 근데도 참 뭔가 좀 아쉽습니다. 예. 근데 실적은 좋고 내년 실적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진중공업은 이제 베이웨이 호텔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바다 위에 여기 선원들이 지내는 데크하우스. 그거랑 뭐 연료 탱크 있죠. 아, 그 탱크 보관 탱크라 그러죠. LPG. 예. 이런 거 보관하는 탱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조선업이 좋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에 좀 진입을 했고 실적도 꾸준히 좋고요. 근데 이 실적의 진폭이 너무 커요. 예.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수주를 주게 된다면 이렇게 데크하우스는 다 들어가요. 저 미 해군에 군함 만들 때 현대든 삼성이든 요 데크하우스 안 만들 겁니까? 군인도 어디서 잘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수주하든 이 수혜를 받는 거고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 데크하우스는. 그래서 여전히 좀 매력은 있지 않나. 근데 요새는 좀 지지부진하지만요. 조선주들이. 디지털 대성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가 뭐 저평가돼 있고 사상 최대 실적 예고돼 있고요. 올해 실적 실제 좋아요. 3분기 영업이익도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19패스가 원래 19만 원짜리인데 이게 정상화되면서 46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법 강남 대서강원 이거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예요. 여기 이제 의대 기숙학원 있거든요. 이 의대 가려고 진짜 여기 많이들 기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을 가두고 이간 모의고사로 중독시켜요. 좀 표현이 그런데 이간 모의고사는 국어 모의고사 1등입니다. 또. 그리고 학생 수 감소 안 합니다. 28년까지는 고3 수험생가 늘어나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실제로는 늘어나는 거죠.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하고 통과했죠 이미. 그래서 예상 배당 수익률은 6.8%가 되니까 고배당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대성이고 실제 회원수 꾸준히 늘고 있고요. PER은 10배,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높고 이익도 좋았고 꾸준히 이익 내죠. 그리고 이게 의대 기숙학원인데 연간 100억 정도를 벌어요. 작년에 다 인수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100억이 꽂힐 겁니다. 순이익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수 보세요. 학령 인구 15, 27세. 27년, 28년까지 늘어요.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학령 인구 주는 거는 이제 2030년부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그걸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특수가스 만드는 업체죠. 뭐 식각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필살기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기대치를 넘겼고 영업이익률도 일단 본격 회복 구간 17.1%나 낸드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저 식가격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수가 막 300단, 400단. 거기다가 D램도 막 깎아버리잖아요. 높게 싸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직은 좀 이제 내년부터 공급할 거로 보고 삼성이 비중이 높고 마이크론에도 이제 공급이 된다고 PF3라는 이제 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부진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이게 퀀텀 점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워닝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이런 이제 소재들이요 되게 많죠. 예, 뭐 NH3, 암모니아부터 이게 다 반도체 공정이 다 들어갑니다. 뭐 식각하고 증착하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 낸드 시장에서 극조온 식각 공정이 확산해. 극조온은 이 밑으로 구멍 뚫어 가지고 엄청 깊게 파요.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제대로 파려면 이 극조온 식각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가 PF3입니다. 예. 그거를 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론에 아마 단독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9월 23일 날 그 VIP 자산운용도 지분을 5.3% 취득을 했죠. 요새 좀 쉬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실적 냈고 내년도도 기대가 돼서 예 괜찮다고 보고 기존 식각 방식은 이렇게 보세요. 벽이 이렇게 옆으로 되죠. 요렇게 높은 층을 엘리베이터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뚫으면 안 되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죠? 이렇게 하려면 극조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도. 그럼 저걸 하는 소재가 PF3예요. PF3 소재를 쓰면 여기 가스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수직정. 그래서 낸드가 300단 이상이고 안쪽에 구멍 뚫을 때 극조온의 식각을 하는데 그 극조온 식각을 하기 위해선 저 소재가 필요하다. PF3. 그래서 이미 마이크론에 공급 중이고 청주의 신공장도 건설 중이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몇 달 전에 소개 한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 다 까먹으시죠?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한번 요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까지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예, 제가 그 여기 두 번째 시간이었고 한 2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종목들도 한 2주에 걸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한 번씩 정리하는 것도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좀 깊게 분석을 꼭 해보세요. 제가 오늘은 좀 얇게 해드리지만 종목이 많으니까. 자, 오늘 함께 배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